8월을 마무리하는 오늘이지만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도 역시 트렌드를 쫓아가는 이항영의 딱 이거 계속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저희 대화를 나눠볼까요? 오늘 좀 먹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K푸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K푸드, 한류 3.0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런 얘기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네, 저도 또 K푸드에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일인인데요. 네. 이 한류 3.0은 뭐예요? 1.0, 2.0도 따로 있었던가요? 그러니까 사실 말은 만들게 하는 나름인데요. 네. 한류 1.0이라는 건 우리 대장금이나 겨울연가부터 해갖고 드라마 열풍이 불러왔잖아요. 네. 돼갖고요. 그래서 그게 한류 1.0 세대 라고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K-팝으로 이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아시아권을 머물던 K-팝이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2011년인가 12년에 보면 프랑스에서 대규모 그리고 기억나요? 슈퍼주니어도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유럽까지 넘어갔다면서 한류 이제 K-팝이라는 경우가 이제 전 세계 이제 사전에도 등재되면서 하나의 명사가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이었다면 이제 그 모든 걸 아우러서 이제 먹거리까지 가면 K-푸드 같은 거가 한류 3.0으로 얘기하는 흐름이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드라마가 한류 1.0이고 여기에 K-팝이 2.0, 이제 음식까지 더해지면서 K-푸드가 3.0 세대를 이끌고 있다 이야기 주셨어요. 근데 K-푸드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김치, 고추장, 비빔밥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초코파이 이런 거 다 있고요. 이제 예전에 보면 초코파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뭐 한국 음식이나 이런 음식료가 우리 나라에서 자체로 이렇게 성장 산업은 아니잖아요.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모르시는 말씀이죠. 전 세계 시장 보면 먹거리 시장이 6조 달러 시장이거든요. 6조 달러. 이거 엄청난 규모인데 문제는 IT 전체 시장 규모가 3조 달러 되거든요. 두 배네요. 그러니까 IT보다 2배 되는 먹거리 시장이겠고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뭐 일본 이런 쪽은 인구가 잘 안 늘지 않는데 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죠. 이게 고성장사이고요. 이 수치 6조 170억 달러 이거 못 믿으시는 분 계실 텐데 이게 네. 지식경제부 자료를 제가 갖고 온 거니까 일단 믿으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먹거리 하면 이 한류에서 K푸드의 원조는 초코파이 아닙니까? 네. 그 중화권에서 엄청 잘 팔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저 초코파이 워낙 얘기 많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네. 베트남만 하더라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초코파이가 한 달에 얼마나 파는지 아세요? 글쎄요. 뭐. 감이 없잖아요. 네. 한 달에 3천만 개. 그러니까 인구 한 명당 뭐 0.8개 정도 먹는 게 초코파이인데요. 베트남은 생산만 6,8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시아 쪽 다 팔리겠지만 그만큼 해외에서도 많이 먹는 것이 초코파이다라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이건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K푸드가 잘 팔려 나가는 게 단순한 드라마 때문인지 그게 네. 궁금해집니다. 맞습니까? 꼭 드라마뿐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드라마나 영화들뿐만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직접 와보면 뭐 우리나라 문화 탐방, 음식 탐방 해보잖아요. 관광 투어. 네, 네. 관광 투어 하다 보면 먹고 보면 익숙해지면 이제 자기 본국에 가서 이게 중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자기네 나라 가서도 먹기 때문에 네. 그게 바로 일단 먹거리까지 확산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치맥은 이건 너무나 더 이상 정말 이거 뉴스도 아닌데요. 작년에 별그대 열풍 이후 중국에 이제 치맥 열풍이 불어갖고 이게 뭐 유명한 데는 뭐 3시간 기다렸다. 아침부터 치맥 먹으려고 줄 서 있다. 사실 저도 한번 봤거든요. 네. 국경은 작년에 출장 갔을 텐데 한 9시인데 줄을 서 있어요. 대로까지. 그러니까 치맥 먹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누가 치맥 먹겠어요. 보통 사람들이요. 근데 아침부터 먹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 시작된 파급 효과가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국 얘기하니까 네. 중국에서 우리나라 음식 중에 정말 많이 수입하는 것 중 하나가 김치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참 애매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중국에서 김치를 엄청나게 수입해 수출은 잘 안 되는 와중에 이게 몇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려면 위생제 검증 통계나 이런 것들이 위생표준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서 딱딱 정해야 되는 게 하나 그 제도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이 해외 뭐 중국 등 일부 대도시 제외하고는 이게 냉장식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관이나 그런 어떤 체계가 판매된 네. 체계가 잘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잘 안 됐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 당국에서도 해갖고 관면단체에서 유지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제 지난 주말에 칭다오에 수출 전진 기지가 하나 나왔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 물류센터가 칭다오에 이번에 개설됐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하면서 이제 신선식품은 워낙 왔다 갔다 하면 30% 정도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모양이에요. 네.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구매가 입장에서부터도 적극적으로 이제 물류 기지를 갖고 가고 물류를 이제 배송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거가 이제 그동안 말로만 되던 김치라든가요. 네. 특히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우유라든가 신선식품 등의 중국 수출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일단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위생표준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 FTA에서 많이 얘기가 됐던 건데 드디어 이제 9월 달에요. 김치에 대한 위생기준 개정안이 상정돼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에 대한 수출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도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출 규모가 꾸준히 늘어날 것인지도 궁금해요. 안 그래도 요즘에 수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걱정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중국으로 이런 김치나 우유와 같은 신선식품이 더 간다면 전반적인 파이도 좀 더 커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출 전체적인 수출이 좀 어렵잖아요. 맞아요. 수출이 올해 그 상반기까지 한 7%, 5에서 6% 정도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출 자체 물량이 늘어났는데요. 같은 기간에 먹거리들은 오히려 수출이 많이 늘어난 게 많습니다. 특히 비스킷 있죠. 과자류 같은 네. 거가 6%가 늘어났고요. 빵도 한 11%가 늘어났고요. 맥주 같은 경우에도 뭐 서너 배 정도 많이 늘어났어요. 반면에요. 가공식품 내에서도 면류라든가 이제 라면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좀 줄어들었는데 왜냐하면 해외도 마찬가지죠. 생면보다는 튀김류가 상대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많이 한다면서요. 네. 튀김류는 좀 줄고 생면류는 오히려 좀 늘어났고요. 특히 맥주는 많이 늘어난 반면 특히 홍콩 쪽으로 보면 시장점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거죠. 치맥 이런 효과 있겠죠. 네네. 반면에 소주가 우리나라는 이제 저도주 중심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저도주가 아직 국내 수출에 머물다 보니까 강한 소주 예전부터 흔히 얘기해서 빨간 딱지 소주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좀 많이 좀 줄어들. 일본에 특히 수출이 많이 들어서 소주는 네. 줄고 전반적으로 나중에 좋아지겠지만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데 지역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는 물론이고 미국의 수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음식료가. 특히 이제 시청자분들 미국에 뭐 여행 가신 분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도 보면 대형 양판점 같은 거 네.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저도 깜짝 놀란 거 제가 눈으로 본 거 말씀드리면 김 있죠, 김. 우리 조미김에 하나씩 한 박스, 한 뭉씩 뜯어 먹는 네. 거 있잖아요. 이게 젊은 백인이나 뭐 흑인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이 이거를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가는지 아세요, 그거를? 왜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김을 이제 밥 먹듯이 먹는데 애들이 학교에서 까먹는 거예요. 애들이 과자로. 그 간식으로? 네, 간식으로. 네. 그만큼 우리나라보다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지금 관심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해외 시장에서 조금 더 각광을 받고 있는 K푸드인데요. 증권가에서도 이와 관련한 리포트들, 뭐 투자 의견을 상향한다던가 목표가를 높여잡는다던가 이런 거 나오고 있습니까? 네, 아직 전반적으로 약간 시각이 아주 100% 만족하는 건 아닌데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은 뭐 스시라는 것에서 전 세계로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식 자체가 아직 단점이 어떤 표준화가 좀 덜 돼 있다라는 네. 것이고 이제 맛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일부 계층만 좋아하는 게 사실인데요. 장기적으로 걸음마 단계 때문에 오히려 갈 길이 멀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특집 자료를 냈는데요. CJ그룹을 일단 주목하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이라든가 해외 시장에 예를 들어 미디어도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갖고 있죠. 거기다가 먹거리 갖고 있죠. 그쵸. 이런 거 다 해서 해외 시장에 적극 공략하겠다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베이징에는 CJ 월드타워 이런 걸 만들어 갖고요. 모든 먹거리, 우리 CJ에게는 모든 뭐 외식 업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가 있고 요 앞에 이제 극장이 있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네. CJ그룹을 주목하자는 게 삼성증권 입장이고요. 파리바게트가 삼립식품이 자회사로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증권은 삼립식품과 CJ그룹에 주목하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항영 위원님이 보고 있는 종목은 뭘지 궁금합니다. CJ그룹주도 뭐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위원님이 보시는 탑픽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CJ 프레시웨이를 한 달 자주 정도 얘기해 주셨죠? 말씀드렸는데요. CJ 프레시웨이가 뭐냐면 이제 이거죠. CJ에서 나오는 수많은 먹거리 있죠. 네. 먹거리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CJ에서는 수많은 외식 업체들 있죠. 그러니까 소위 식자재를 납품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들 회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업하시는 것이 납품하는 거니까 오늘 CJ 프레시웨이가 앞으로도 계속 갈 것 같고 생각해 보시면 해외도 많이 가면 해외 수출을 누가 하겠습니까? 수출을 CJ 프레시웨이가 하는 거잖아요. CJ 프레시웨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렸고요. MPK는 기억하시죠? 네, 피자. 피자 코리아인데요. MP 미스터 피자인데 이게 주가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계속 안 좋았거든요. 특히 국내 쪽의 실적이 계속 감소고요. 네. 매장 수 자체가 출점된 매출 자체가 줄어들었어요. 대한민국은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외 쪽이다. 해외 네, 쪽에서. 해외 쪽에도 매출. 특히 작년에 보면 중국에서 북경과 상해가 있는데요. 북경 쪽은 계속 적자거든요. 근데 상해는 약간 흑자를 내고 있는데 상해 쪽의 비즈니스를 키우면서 올해 잘하면 연간으로 해외, 특히 중국 법인 흑자 전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재미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흑자 전환의 모멘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의 탑픽 종목으로는 먹거리 쪽 CJ 프레시웨이와 MTK 꼽아주셨습니다. 관심 갖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MTN 이항영 전문위원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